안녕하십니까. 인생 2마 버스 운전을 준비하고 있는 50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대형 면허 버스 운전을 하시려면 기존의 1종, 2종 보통 면허 갖고는 안 되죠. 대형 면허는 필수입니다.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1종 대형 면허고요. 기존에 면허를 갖고 계시던 분들도 아마 감각을 잊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조금 귀담아 들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완전 생 1종 면허밖에 없었고 2종 면허밖에 없었는데 버스 운전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대형 면허가 필수이니까 아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형 면허를 작년에 12월쯤 우리 작은아이 둘째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첫째도 운전병으로 지원시켰고요. 둘째 아이도 대형 면허를 따게 해서 운전병으로 지원시켰어요. 지금도 운전병 하고 있고요. 그때 집사람이 당신도 같이 한번 따라 이렇게 이제 원서를 질러버렸어요. 제 이름으로 해서 등록을 해버렸어요. 애를 태우고 둘째를 태우고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시작은 하게 됐습니다. 참 두려웠어요. 일단은 내가 운전하던 자동차 외에 자가용 외에 남의 자가용을 운전할 때도 자동차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뭐 조작의 유기업, 그 다음에 사이즈 뭐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데 뭐 접하지 않았던 승객 좌석에만 탔던 사람이 운전석에 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자격 시험 자체도 두려웠지만 대형 버스를 운전해서 대형 면허를 따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조금 있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일단은 수강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 2, 3일 뒤에 와서 그때부터 일정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이제 또 유튜브를 찾아왔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가 궁금했냐면 코스. 대형 버스는 대형 면허는 어떤 코스를 거쳐야 하는가. 그거 먼저 찾아봤고, 두 번째는 그 각 코스마다 쉽게 말해서 출발 때 뭐를 조작하고 몇 초 후에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능 코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운전대를 돌려야 되고 어떤 스위치를 조작해야 되고 이런 거를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몸에 습득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현장감이 없으니까. 남들이 하는 지금 뒤에 보시는 유튜브 화면처럼 남들이 하는 걸 가지고 내 거화를 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죠? 내가 스스로 만져보고 조작하면서 전방의 앞에 상황, 후방의 상황들을 내가 감을 익혀가면서 이때는 이런 조작을 해야 되는 거라 해야지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영상만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 거화 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가서 1부터 다시 닥치는 것보다 0.5만 알고 가도 돼요. 0.5만 알고 가도 수치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들보다는 0.5를 앞서는 거죠. 왜냐면 한 20대, 30대라 그러면 굳이 이 영상 필요 없습니다. 뭐 적응력 빠르니까 모든 면에서 뭐 신체 나이 좋고 이러니까 좋은데, 저희처럼 우리처럼 50대가 되면은 한 번 들어도 까먹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이제 학원을 가시면 뭐 어떤 학원 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 학원은 연륜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나만 믿어라. 두세 번만 돌면 스스로 운전한다. 이렇게 자신감을 확 키워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처음인데 정말 조심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누구나 한다고, 아무것도 아닌 나도 할 수 있다고 이제 자신감을 불어줬으니까 거기에 조금 자신감 상승. 첫날 갔는데 첫날은 그죠, 비디오 교육 같은 거를 하고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안 나는데 그걸 아마 병행해서 할 겁니다. 비디오 교육하고 실전 교육하고 이렇게 하다가 4일 코스인가 5일 코스인가 그랬는데, 나머지 2, 3일은 주행과 기능,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그런 걸 할 겁니다. 실제로 운전대를 잡기 전에는 강사님이 한번 알려주세요. 각 코스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돌려라, 여기서는 요걸 만져라, 여기서는 요걸 보고 핸들을 돌려라. 공식이죠, 공식. 저도 예전에 이제 시험 운전면허 학원 딸 때 그때도 공식이 있었잖아요. 대형 버스도 공식이 있는데 공식만 잘 외우면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막상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기 전에도 어려웠지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영상하고 똑같아요. 영상보다는 좀 낫죠, 사실. 현장에 가 있으니까. 그죠? 가 있은 난데 강사님 옆에 서서 이렇게 보는데 영상보다는
낫지만 또 내 거 화가 안 되는 거, 내가 직접 만지는 게 아니니까 내 거 화가 되는 게 조금 더디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다음날 돼서 가니까는 한 번 더 가르쳐 준 다음에 운전대에 앉게 했는데, 가르쳐 주는 공식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 다 있어요. 알겠어요. 님 하시는 말 다 알겠다고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 그리고 기억이 안 나죠. 그 단순한 코스 있잖아요. 출발부터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서 주차를 하고, 주차하고 나와서 T자 코스 들어갔다가 나와서 S자 코스 나왔다가 신호 대기 갔다가 신호 대에서 꺾어서 한 바퀴 돌면서 주행하고 철길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서 파킹하는 거, 요거까지인데 진짜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차니까, 큰 차는 물론 공식대로 하면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즉 연석을 박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셨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해서 뭐 우수한 성적으로 했지만, 처음에 막 부담감이랑 저거 박지 않을까? 뒤에 옆에 가다가 저 모서리에 긁지 않을까? 아니면 연석에 올라타지 않을까? 왜냐면요, 이런 도움이 분명히 생겨요. 지금 승용 타시는 승용차는 앞바퀴가 어디 있습니까? 조향이 되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앞바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보다 앞에 있잖아요. 본네트 아래차. 그래서 이거에 10년 20년 익숙해져 있다가 버스는 막상 타면요, 버스는 앞바퀴가 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반경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좀 큰 차를 좋아하거든요. 중후함, 작은 차에 오는 요동, 이런 게 없고, 낡은 버스라도 큰 차가 주는 그 중후한 맛이 있습니다. 소리도 좀 틀리고,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임했죠. 이제 운전석에 아주 직접 하세요 이러면서 처음에 한두 번은 또 옆에서 강사님이 코치를 해주세요. 요 코스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코스는 이렇게 하고 한 두세 번 하니까, 직접 앉아서 두세 번 해보니까 그 공식이라는 게 약간 이제 귀에 들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 특히 대형 버스는 미러, 거울이 어디 있죠? 중앙에 백미러 있고 양쪽에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 이거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좌측으로 가고 싶거나 좌측 상황을 보려면 좌측만 보면 되고, 우측에 하나만 보면 돼요. 그런데 대형은 이렇게 있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물론 중앙에 있는 백미러는 잘 안 봅니다만, 백미러 나중에 이제 승객 운전을 할 때 꼭 보셔야 돼요. 그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런 조금 헷갈림도 좀 있어요. 심지어 버스 그 앞쪽에 하단에 밑에 보면 조그만 창들이 있어요. 창. 문에도 있지만 그 앞쪽에도 있어요. 그 앞쪽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한 코스는 그래요. 틀릴 수 있어요. 어느 운전면허 시험장 가시는지 몰라도 제가 간 곳은 그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후진을 왼쪽 두 바퀴로 돌린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고 나오면서 그 창문에 2분의 1만 걸치게 해라, 연석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또 하나는 차선이 연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감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헷갈릴래나? 차선은 정말 대형에서는 약간 형식적인 거예요. 차선은 운전을 하다 보면 대형차기 때문에 넘나들 수 있다. 중요한 건 감지선이다. 그리고 연석이다. 연석과 감지선을 넘나들면 감점 대상이 바로 됩니다. 감지선이라는 거는 차선 바로 안쪽에, 연석은 주행 코스의 연석. 연석 아시죠? 이만큼 높은 거, 인도 보도 표시하는 구분선, 구분돌. 그거를 넘게 되면 차에 대한 손상도 생기지만은 감점이 커요. 감지선은 일단은 이 차가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용이기 때문에 차선을 밟기 전에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쇠로 돼 있다든가, 그거를 밟게 되면 바로 이제 뭐 말을 해주죠. 몇 점 감점, 이렇게.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식대로, 가르쳐주는 공식대로만 하면 감지선에도 안 걸리고 차선에도 안 걸리고 연석도 안 걸린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저의 어떤 경험담이니까 개개인마다 틀릴 수 있고, 또 시험장마다 조작성, 그 다음에 뭐 감지 센서의 어떤 뭐 범위, 코스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죠? 환경, 주변 환경, 강사의 어떤 능력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정답 아닙니다. 아니지만 대충은 이래요. 가시기 전에 예약을 하시고 가시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충 이런 코스를 거쳐야 테스트를 하는구나, 이 코스에서 이렇게 해서 잘해야지,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코스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셔도 아마 처음에 딱 버스를 올라타서 이제 보실 때 아마 부담감을 확 줄 수 있어요. 실제 운전석에 앉기 전에
강사분께서 각 코스를 돌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공식을 가르쳐 주세요. 1부터 10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면은 머리 터져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 자신 있는 부분 있죠. 그냥 경청만 하시고 정말 자신 없는 코스를 조금 유심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에 앉게 해주는데 출발부터 언덕 올라갈 때까지 요거는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활용하게 해요. 버스의 기능적인 부분 한두 번 해보시면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안 외워도 이제 몸에 조금 익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T 코스라든지 S 코스도 저도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뒷바퀴가 뒤에 있다고 했잖아요. 사이드밀러 보면 뒷바퀴가 보이거든요. 뒷바퀴가 그 감지선 혹은 차선에 한 5cm 요것만 유지하면 뒷바퀴에 무조건 안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식이죠. 그래야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T코스에서 진입하면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진입했다가 몇 도를 꺾고 그 다음에 후진기어를 넣고 나누면서 몇 번 어디 연석쯤에서 뒤로 사이드 밀러로 저 멀리를 보면 어디에 뭐 검정 흰색 연석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몇 번째 연석에서 저는 이게 헷갈렸어요. 멀리서 보니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헷갈리잖아요. 한 두세 번, 세네 번 해보니까 그 연석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자신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는 코스 타보신 다음에 옆에 강사의 옆에 타보신 다음에 이 코스는 내가 하면 조금 힘들 것 같다,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유심히 듣고 공식을 외운다 거기보다 한두 번은 내가 틀릴 수 있다, 무리하게 과감하게는 하지 말자, 요 마음가짐으로 앉으시면 강사가 또 알려줍니다. 옆에 따라다니면서 알려줘요. 처음에는 수신호도 해줄 수도 있고 다른 차와의 이제 유지 간격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내에 다 도착할 수 있어요. 운전학원에서는 우리 같이 초보자들이 운전 연습을 하는 기간에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간혹 난답니다. 간혹 나면 그 버스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돈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 그 수리를 덜 할 수 있게끔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고장 나면 자기 손해니까, 자기들 그 학원 손해니까 학원에서 이 차를 수리를 덜 하게끔 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시험 당일날 정말 떨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조금 자신감이 붙었었어요. 강사님도 당신 되겠다, 뭐 거의 만점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또 올려주셨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밖에서 보셨을 때 뭐 별 이상한 건 없었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감지선이 다 얘기해 주는 거니까 감지선이 안 울렸으면 만점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테스트에 딱 들어가면 버스 앞에서 단말기에서 음성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더 떨릴 수는 있는데 아마 시험 치기 전에 한두 번 더 타게 해줄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잘 못했던 거,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요즘 애들 하는 거 오답 노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는, 마지막에 결과만 알려주지 점수는 안 알려주거든요. 저는 만점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한 5점 정도 간점이 되는데 어디서 간점된지 몰라요. 뭐 울린 것도 없고 만점은 아니에요. 대형면허 몰기 시작하면 편안하다, 중후하다, 야 이런 맛이 있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되실 겁니다. 50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정확하게 명칭 승무운전사인가요? 그걸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 촬영을 했고요. 차근차근 편안하게 준비하시고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으시면 현장 가서 막상 부딪혔을 때 자신감을 갖고 접하시면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하실 겁니다. 화이팅 하자고요. 감사합니다.